유니트 10 도형입니다. 먼저 사각형 그리기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왼쪽에 필 컬러는 넌 하시고요. 스트로크 컬러를 앞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은 단축키 M입니다. 왼쪽에 툴박스에 보시면 사각형부터 플레어 툴까지 알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각형을 선택하시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자그마한 화살표가 보이죠? 그거를 눌렀다가 떼면 바깥으로 빼놓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Shift 누른 채 드래그 하시겠습니다. 오른쪽에 프로퍼티 패널에 보시면 너비와 높이가 있는데요. 지금 링크를 걸고 너비를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비와 높이가 100mm, 100mm로 변하겠죠. 이제 면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단축키는 X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스와치 패널이 아니고 컬러 패널에서 조금 더 화면에서 잘 보이게 놓으신 후에 색상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오른쪽 팝업 메뉴에서 CMYK를 만들어 놓은 후에 색상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필 컬러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곳에서 색깔을 정하시거나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코너 위젯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스트로크 컬러만 보이게 하고요.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겠습니다. 너비와 높이는 50으로 하도록 하죠. 선택 툴로 모서리를 둥그렇게 하도록 하죠. 라이브 코너 위젯이라고 부르는 자그마한 원을 안쪽으로 당겨 주시면 라운디드 사각형이 됩니다. 이번엔 모양을 변경하도록 하죠. 마우스를 올려놓은 채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시면 모양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죠. M 누르시고요. 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 V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한쪽만 클릭했다가 손을 놨다가 다시 한번 당겨 보도록 하죠. 그러면 한 개의 모서리만 둥그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도 클릭했다가 손을 뗐다가 다시 움직이시면 두 군데의 부분만 둥그렇게 되겠죠. 사각형 M 누르시고 또 다른 방법을 해보도록 하죠.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 A 누르겠습니다. 모서리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치, 반지름, 그 다음에 모양 등을 결정해서 라운디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7 정도로 입력을 해보고요. OK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그곳의 모양이 둥그렇게 되겠죠. 라운드 사각형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운드 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드래그 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모서리 부분이 살짝 둥그런 모양이 있는데요. 몇 가지 변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드래그 하다가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시면 완전히 둥그렇게 되고요. 또는 드래그 하시다가 방향키 왼쪽을 누르면 모서리 부분이 직각이 됩니다. 드래그 하다가 손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키 위를 수차례 클릭하시면
rounded 됩니다. 드래그 하시다가 방향키 아래를 누르시면 점점점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라운드 사각형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 사각형을 응용한 예제를 하나 해보도록 하죠. 라운드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바닥을 클릭해서 50, 50 정도로 라운드 사각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패널에서 브러쉬 라이브러리 선택하시고요. 이미지 브러쉬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리더 sim이 보이는데요. 선택해 주죠. 선택 툴로 조금만 이동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어피어런스에 보시면 두께가 1인데요. 2로 약간 두껍게 만들도록 하죠. 이제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밑에 보시면 FX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와프 오른쪽에 아크 로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약간 둥근 모양이 만들어지죠. 기본값은 놓은 상태에서 OK 하겠습니다. 그리고 Alt를 누른 채 하나 복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브러쉬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베이직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윗부분을 계속 이어서 작업하도록 하죠. 먼저 파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파일, 플레이스, 유니트 10-2 라운드 사각형 청바지 이미지를 링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크기를 크게 그려야 되겠죠? 청바지 이미지를 맨 뒤로 보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Arrange, Send to Back 하면 뒤로 가겠죠? 이미지를 밑으로 하나 복사해 놓도록 하죠. 아까 그렸던 라운드 사각형이 보일 겁니다. 패스의 모양과 잠깐 옆으로 치워 놓죠. 패스의 모양과 쉐입의 모양이 달라서 동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expand appearance. 그렇게 되면 라운디드 된 모양과 패스가 동일한 모양이 되겠죠.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합니다.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 단축키는 컨트롤 7입니다. 이제 위에다가 올려놔 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닫기입니다. 단축키는 약간 두께가 두꺼워 보이네요. 두께를 다시 1포인트로 조금 낮춰볼까요? 펜툴로 모양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펜툴로 브러쉬를 선택하시고요. 바깥에 있는 패스를 맨 앞으로 보내도록 하죠. Arrange, Bring to Front. 요 패스와 요 패스 두 개를 그림자 효과를 줄 수도 있겠죠.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롭 섀도우. 기본값으로 놓고 OK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이나 정원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는 단축키가 L입니다.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합니다. 선택 툴 V 누르시고 오른쪽의 위젯을 약간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트랜스폼 옆에 모아 옵션을 클릭하시고
각도를 45도로 변경해 보시죠. 각도가 45도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바깥쪽이 아니라 요 모양이 되도록 옵션에서 인버트 파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양을 확정짓기 위해서 오브젝트, 쉐이프, 익스펜드 쉐이프 눌러서 엘립스가 아닌 패스로 확정합니다. 이제 반복해 줄 텐데요. 오브젝트, 리피트, 옵션 누르도록 하죠. 기본 8개로 되어 있습니다. 방사형으로 회전합니다. 오브젝트, 리피트, 레디얼. 방금 전에 8개를 만들어 놨죠. 원의 크기를 만들 때는 동그라미를 잡고 위아래로 조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파이의 개수를 만질 때는 위아래로 개수를 조절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각형 그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육각형입니다. 드래그 하다가 Shift를 누른 채 반듯하게 육각형을 세워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모아 옵션을 눌러보면 개수를 늘리거나 각도를 바꾸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드래그 하는 도중에 방향키 위 연속해서 누르시거나 아래를 연속해서 누르셔서 다각형의 변의 개수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Shift를 누르시면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직접 선택 툴 A 누르시고요.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Shift C 눌러서 컨버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핸들 부분을 움직여서 방향을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각형과 이펙트를 혼합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육각형을 방향키 위를 눌러서 육각형을 만들도록 하고요. 중간에 Shift를 누릅니다. 면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스왑 칼라 Shift X 눌러주지요. 효과를 하나 적용해 볼 텐데요.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에 가서 퍼커 앤 블로우트를 선택하십니다. 프리뷰를 체크하시고 블로우트를 100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죠. 프리뷰 체크된 부분을 껐다가 다시 켜보시면 이런 식으로 개체가 왜곡되는 이펙트입니다. OK 누르도록 하죠. 두 번째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이펙트,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 트위스트입니다. 비틀다 라는 뜻이고요. 각도는 60도 정도로 하겠습니다. 별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툴입니다. 드래그 하시고요. 중간에 Shift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칼라만 하기 위해서 Shift X 누르겠습니다. 만약에 Shift Alt를 누르시게 되면 Shift를 누른 별과 약간 모양이 다르게 나오죠. 드래그 하시다가 방향키 위를 여러 차례 누르거나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포인트의 개수를 조절하실 수 있으시고요. 크기는 마우스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조정하시면 되고요. 레디우스 1과 포인트의 간격을 조절하실 때는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 툴과 3D 매터리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별을 하나 그려 놓으시고요. 이펙트, 3D 앤 매터리얼, 인플루에이트를 누르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에
인플레이트가 선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되시고요. 부풀어 오르는 팽창의 느낌입니다. 가운데 매터리얼을 누르시고 스크롤바를 조금 내리시다가 보면 적절한 질감을 찾으실 수 있고요. 지금 저는 마블 페인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라이팅이 있는데요. 조명 효과죠. 탑 레프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회전하실 수 있는데요. 마우스로 회전을 하실 수 있고요. 오브젝트 자체를 움직이셔서 회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플레어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유니트 10-6번 파일을 꺼내십니다. 동그라미 L 누르시고요. 동그라미를 먼저 Shift Alt 누른 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3D 매터리얼은 잠시 닫아 놓도록 하죠. 필 컬러는 /none 하시고요. X 누른 다음에 스와치 패널에서 색상을 파란색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 V 누르시고요. 얼라인 패널에서 아트보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좌우로 위아래로 맞춰주십니다. 직접 선택 툴 A 누르시고 왼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하신 후 딜레이트 눌러서 삭제합니다. 이펙트 3D 앤 매터리얼 들어가서 리볼브 회전하다라는 뜻이죠. 둥그런 원처럼 보이게 되네요. 매터리얼 들어가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골드 리프 폴드라고 보이죠?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뀌었네요. 이제 그림자 효과를 만들 텐데요. 동그라미를 선택하시고 밑에 Shift Alt를 누른 채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십니다. 먼저 면으로 바꿔야 되니까 스왑 컬러 스위치 X 누르겠습니다. 잠시 왼쪽으로 좀 옮겨 놓도록 하죠. 오른쪽에 스와치 패널에서 보시면 이 모양입니다. 잘 찾아보시고요. 슈퍼소프트 블랙 비네트라고 합니다. 그레디언트 패널에서 리버스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컬러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많이 옮겨주십니다. V 누르고 Alt를 누른 채 모양을 작게 줄여주십니다. 왼쪽에 있는 3D 매터리얼 패널은 꺼버려도 괜찮겠네요. 그림자 효과를 만든 후에는 트랜스페런시 패널에서 가급적이면 멀티플로 블렌드를 만들어 주시면 색상이 좀 부드럽게 됩니다. 왼쪽에 툴 패널에서 플레어 툴을 선택하시고 클릭합니다. 이때 링은 해제하도록 하죠. OK 합니다. 선택 툴로 Shift Alt를 누르면서 크기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트 10번 도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니트 11번 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